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그 차로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월이라는 거는 이제 차로 변경과도 좀 약간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어떤 조작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어떤 복합적인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로 상황에 따라서 차로 변경이 아니라 추월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방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비가 내리고 나서 그런지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졌고요. 저는 뭐 딱 이 정도 날씨가 운전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렇게 햇볕이 강해도 좀 운전하는 게 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시야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어컨을 잘 안 틀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햇볕이 너무 강한 날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선선한 그런 날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우선 차로 변경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사이드 미러를 보는 거였죠. 사이드 미러를 보고 내가 변경할 차로에 다른 차들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 공간을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로 방향지시등을 넣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옆 차로에 차량들이 주행하는 속도와 싱크를 적당히 맞춰서, 내가 끼어들 차보다는 약간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싱크를 좀 맞추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셀 조작을 이렇게 서서히 해주면서 끼어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추월 가속하는 거, 그 다음에 추월하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앞부분에 이제 차로 변경하는 것과는 공통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 내가 추월을 하려고 하는 차보다는 속도를 빨리 내서 추월을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차보다 차를 좀 추월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선 차선 변경을 해서 추월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차로로 추월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차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오른쪽 차로로 추월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추월하려고 하는 차로에 차들이 주행을 하는 어떤 도로 상황이나 차량들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미러로 충분히, 뭐 룸미러나 사이드 미러로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앞차만 또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차의 앞차까지 가급적이면 볼 수 있다면 봐가면서 앞차랑 거리를 약간 좁힌 다음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월을 하는 편이거든요. 앞차랑 너무 거리를 멀리 띄운 상태에서, 물론 이게 좀 여유 공간이 많이 있고 뭐 고속도로 주행이다 그러면은 뭐 여유가 멀리 있는 상태에서도 당연히 추월을 할 수 있는데, 뭐 시내 주행인 경우에는 앞차랑 그렇게 간격을 많이 두고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추월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차랑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좁혀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 좁히는 과정에서 내가 사이드 미러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추월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먼저 첫 번째로 생겼다면,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앞차랑 거리를 좁히는 거죠. 근데 앞차를 볼 때 앞차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앞차까지를 보는 거예요. 신호도 같이 보는 게 좋고요. 이제 그 이유는 내가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데 앞차가 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동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걸 캐치를 못 한다면 그대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서 앞차랑 거리를 좀 좁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속하게 추월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추월을 하는 순간에는 가속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한 단 내리거나 뭐 4단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은 토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3단으로 내려서 가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RPM을 조금 높게 사용을 하는 상황이면 그대로 악셀만 밟아주면 되겠고요. 이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셀을 조금 깊게 밟아서 추월을 해야 되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 차량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어떻게 추월을 할 상황이 올지 어떨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일단 상황을 보고 제가 실제적으로 추월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처음에 저도 이제 여기 공사를 하는 줄 모르고 평소 때는 좀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 북해대로 쪽이거든요. 자주 지나다니는 길인데 한 번은 밤에 들어왔는데 길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전국 일주처럼 해서 여행을 좀 여기저기 다녔을 때, 지금 상황에서 한번 추월해볼게요. 오른쪽 차로 추월한다 그러면 제가 가속을 하면서 지금 이제 북미러를 봐주고요. 여기서 왼쪽 차로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북미러를 보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과속 카메라에 찍혔더라고요. 원래 이동미식 단속 구간이긴 하는데 SK주유소 앞쪽에서 찍혔던 것 같은데 이쪽인 것 같아요. 60km 구간에서 약간 속도를 좀 오버를 해가지고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과태료를 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추월을 할 때 제가 차로 변경을 할 때도 가속을 하면서 차로 변경을 한다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추월을 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차를 추월을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사이드 미러를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추월을 하는 거고요.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신호 위반과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처럼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수동 변속기를 타면서 차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추월을 하거나 할 경우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 변속기 차였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상황에서 이제 기어를 뭐 한 단 낮추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를 살짝 걸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를 안 걸고 레브 매칭을 통해서 이제 RPM을 높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악셀만 밟아서 가속을 하면서 추월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좀 즐겨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동 변속기의 묘미가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반응이 요즘 자동 변속기들은 꽤 이제 이렇게 똑똑해져서 그런 변속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수동 변속기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운전자의 감각을 그래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는 아니게 따라오는 편으로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수동 변속기의 어떤 그 직결감이나 반응 속도에 비해서는 약간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동 변속기의 매력을 좀 제가 느끼는 그런 포인트를 잘 활용을 해서 운전을 하는 게 이 수동차를 모는 데 있어서 좀 즐거움의 한 가지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월 가속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뭐 더블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RPM을 좀 띄워서 추월을 할 때 사용을 하는 편이고 싱글 클러치는 이제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을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약 300m 앞 신호 위반과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이 차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추월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제동을 조금 강하게 들어간 다음에 바로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잠시 후 신호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좀 복합적인,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복합적인 동작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조작이 없이 그냥 브레이크, 악셀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동작들에서 한 가지가 빠져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조작, 악셀 조작만 잘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이렇게 헤치고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클러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감속을 하는 와중에 기어를 내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추월을 할 경우에 브레이크 없이 그냥 바로 기어를 내리면서 이 RPM을 올려서 가속력을 붙여서 추월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클러치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차가 반응하는 속도나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클러치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동차에서는 클러치 조작이 뭐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월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도로로 왔는데 추월을 할 상황이 딱 맞지가 않았네요. 추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조금 더 다양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디테일한 동작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 주행에서는 차량도 좀 있는 편이고 그렇게 추월을 할 상황이 많이 나오지가 않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또 별도로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제 앞쪽에 아반떼 HD 검은색 모델이 있는데 제가 아베오를 타기 전에 직전에 이제 탔었던 차가 바로 저 아반떼랑 같은 모델이에요. 색상도 검은색이었고 옛날에 아반떼를 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도 저는 역시 마트로 왔습니다. 참 영상 촬영할 때마다 마트를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가 봐요. 항상 오던 곳 위주로 많이 오는 편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마트에서 그 주차하는 방법, 뭐 노하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사실 주차하는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좀 측면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주차도 면허 딸 때는 물론 이제 제가 일종 보통으로 면허를 따면서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T자 코스니, S자 코스니, 그 다음에 평행주차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시절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의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을 뭐 배웠다면 배웠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그 운전면허를 딸 때 기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학원을 다니면서 면허를 딴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한테 뭐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공식을 사실을 알려드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차라는 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주차 공간이 딱 정확하게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라면 뭐 그 공식이 어느 정도 들어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라인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거나 뭐 골목에 주차를 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공식만 딱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주차 공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참고를 한번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식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그 철학 변경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간지각 능력을 키우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차가 지금 뭐 위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어느 정도 공간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지화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내가 이 핸들을 뭐 어떻게 꺾었을 때 차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 하고,
그게 접목이 돼서 차를 그 공간에다가 위치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실마리가 풀리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